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통쾌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아니면 반대로 자녀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계신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모든 세대가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76세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모두 성공하고 나니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양로원에 보내려고 하고 재산만 노리고 심지어 할머니가 죽기만 기다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과연 할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배은 망덕한 자식들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렸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라서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속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정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너무 화가 나더라도 참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대박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76세 정순자 할머니는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세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어요.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아들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이 모두 결혼해서 각자 살림을 차리고 나니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큰아들 정민수는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후부터 할머니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달라졌어요. 옛날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둘째 정민호는 의사가 된 후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도 늘 불편해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 많아? 현대의학을 믿지 않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셋째 정민철은 변호사가 되었지만 할머니와 대화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부동산에 투자했던 땅들이 지금은 엄청난 가치가 된 거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땅 몇 평, 지금은 재개발 지역이 된 곳의 상가 건물, 그리고 제주도의 땅까지 합치면 수십억 원어치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대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효심으로 대했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들의 태도는 더욱 심했어요. 큰 며느리 김영희는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서 할머니 앞에서 시어머니는 패션 감각이 없으세요. 요즘 어른들은 좀 더 세련되게 입으셔야 하는데. 라고 빈정거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박미선은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한 번도 맛있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음식은 너무 짜고 기름져요. 요즘 건강식이 뭔지 모르시나 봐요. 셋째 며느리 이수정은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시어머니, 이제 양로원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가 용돈을 주려고 하면 할머니, 요즘 현금 안 써요. 카드나 폰으로 결제하는 거 모르세요? 라고 무시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면 할머니 얘기는 재미없어요. 우리는 유튜브 볼래요. 라고 돌아서 버렸어요. 명절이 되면 아들들은 어쩔 수 없이 찾아왔지만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췌장암 말기라는 거였어요.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살았지. 이제 아들들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볼 때가 됐구나. 할머니는 아들들에게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과 만났습니다. 사장님, 제가 가진 땅들 좀 정확히 시세를 알아봐 주세요. 부동산 사장이 조사해 본 결과는 놀라웠어요. 할머니가 가진 재산의 총 가치가 80억이 넘었던 거예요. 할머니,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특히 강남 땅은 재개발 확정되면서 가격이 10배 이상 뛸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좀 재미있는 일을 해볼까요? 할머니는 교회 권사님들과 동네 할머니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좀 연기를 해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계획은 이랬어요.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아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려고 했어요.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아들들의 이름을 헷갈리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길을 잃어버린 척했어요. 처음에는 아들들도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민수는 부인 영희와 함께 할머니 몰래 이런 대화를 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것 같아. 이제 뭘 해야 할까? 당연히 양로원에 모셔야죠. 우리가 돌볼 수는 없잖아요. 나는 사회생활해야 하고 애들도 케어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당연히 우리가 처리해야죠. 어머니가 치매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둘째 민호는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할머니를 진료해 보더니 아내 미선에게 말했어요. 엄마 상태가 좀 심각해. 아무래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좋겠어. 그럼 그렇게 해요. 솔직히 우리도 매번 신경 쓰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입원비는 누가 내요? 어머니 연금이랑 집 팔아서 충당하면 되겠지. 어머니 집 팔면 우리도 몫이 있는 거 아니에요? 셋째 민철은 변호사답게 계산적으로 접근했어요. 형들아, 어머니 상황이 이렇게 된 김에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할 게 있어. 뭔데?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재산 관리를 우리가 대신해야 해.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는 거지. 그럼 어머니 재산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뜻이야? 그렇지. 어차피 어머니는 판단력이 없으시니까. 할머니는 아들들의 이런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집에 오신 척하면서 몰래 녹음까지 해줬어요. 할머니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내가 평생 저런 자식들을 키우려고 고생했구나.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췌장암 때문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된 겁니다. 아들들은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할머니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많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족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그러자 큰며느리 영희가 바로 물었어요. 그럼 얼마나 더 사실 수 있나요? 둘째 며느리 미선은 장례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하죠? 라고 했고 셋째 며느리 수정은 혹시 유언장 같은 건 없나요?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는 간병인에게 부탁해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셋째 아들 민철이 아닌 다른 변호사를 불렀어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들이 제 재산만 노리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혹시 이 정도 재산이 있으시다는 걸 아드님들이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모르죠. 저를 가난한 노인네로만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제안은 이랬어요.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회복된 후 자신의 진짜 재산 규모를 아들들에게 공개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들들의 반응을 보고 유산 상속을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을 먼저 작성해두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들들은 겉으로는 기뻐했지만 속으로는 실망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퇴원 후 아들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거실에 모인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앞에서 할머니는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엄마가 가난한 줄 알고 있지? 그래서 양로원 보내려고 하고 내 집 팔아서 나눠 가지려고 하고 심지어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더구나. 어머니 뭔 말씀을. 조용히 해. 엄마 말 다 듣고 떠들어. 이게 뭔지 아니?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목록이야. 강남 땅 300평, 재개발 지역 상가 건물, 제주도 땅 500평, 그 외 여러 부동산들. 총 가치가 80억이 넘어. 80억이요? 맞아. 80억. 그런데 너희들은 이 돈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나를 양로원에 보내려고 했지? 그리고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언제까지 사실까요? 유언장은 없나요? 이런 말들 말이야. 더 가관인 건 너희들이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야. 민철아, 너는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내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했지? 엄마,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닥쳐. 거짓말하지 마. 그때 할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유언장이야. 내가 병원에서 작성한 거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류에 쏠렸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볼까? 본인 정순자는 전 재산 80억 원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자식들에게는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순간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어머니, 안 돼요. 엄마, 그럴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돼?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죽기만 기다렸잖아.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40년 동안 너희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그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무릎 꿇어? 둘째 민호도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어요. 엄마, 제가 의사라면서 어머니 건강 챙기지 못해서 죄송해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나를 양로원 보내려고 했잖아.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큰손자 정우진이 갑자기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18살 고등학생인 우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주실 때 저는 유튜브만 봤어요. 할머니가 용돈 주실 때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우진이는 다른 손자들과 달리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우진이가 눈물을 흘리자 할머니도 울컥했어요. 둘째 손녀 정수민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 맛있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용서해주세요. 16살 수민이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할머니께서 돈이 많으시든 없으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할머니니까 사랑해요. 그 순간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손자 손녀 둘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거든요. 우진아, 수민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돈은 상관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건강하게 계시면 돼요. 우진이가 다시 말했어요. 시어머니, 우진이 말이 맞아요. 저희도 돈보다는 시어머니가 중요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5분 전까지 80억에 눈이 돌아가 있었잖아. 셋째 민철이 다시 법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어요. 엄마, 그래도 법적으로 우리는. 법? 변호사라면서 어머니한테 법 들먹이니? 너희들은 끝까지 이런 식이구나. 그럼 이제 정말 결정했어. 이 유언장대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거야. 단
우진이와 수민이에게만 학비 정도는 남겨줄게. 얘들은 진심으로 사과했거든. 할머니, 저희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오래 사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정말 반전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면서 말한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나는 치매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야. 단지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그럼 어머니가 지금까지 맞아. 연기였어. 교회 권사님들이 도와주셨고. 그런데 결과는 어땠니? 너희들은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어. 특히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뭐해? 이미 다 드러났는걸? 그런데 이때 둘째 민호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의사라면서 어머니 건강보다 돈 생각을 먼저 했어요. 정말 자식이 아니에요. 엄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셋째 민철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변호사라면서 법으로 어머니를 압박하려고 했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아들들이 모두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자 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큰 며느리 영희도 무릎을 꿇었어요. 시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비하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모실게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말로만 하는 사과는 믿을 수가 없거든. 그럼 이렇게 하자. 앞으로 1년 동안 너희들이 진짜로 변했는지 지켜볼게. 그 기간 동안 나를 진심으로 모신다면 재산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단 조건이 있어. 매주 한 번씩은 와서 안부를 묻고 명절과 생일은 빠짐없이 참석하고 내가 아플 때는 직접 돌봐주고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야 해.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로 모든 재산을 기부할 거야. 엄마, 약속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리고 하나 더. 할머니는 우진이와 수민이를 바라봤어요. 이 애들은 이미 진심으로 뉘우쳤으니까 얘들 앞으로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다른 재산은 1년 후에 결정하겠어. 그날부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큰아들 민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왔어요. 둘째 민호는 의사라는 직업을 살려서 할머니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드렸고 정기검진도 직접 모시고 다녔어요. 셋째 민철은 할머니의 법적인 일들을 도와드리면서도 절대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졌어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진심으로 변한 게 느껴졌거든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보였어요. 우진이와 수민이는 더욱 할머니와 가까워져서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고 주말마다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할머니에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어요. 진짜로 몸이 아픈 거예요. 감기가 폐렴으로 번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겁니다. 이때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진짜 모습이 다시 한번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들들은 번갈아가며 병원에서 간병을 했고 며느리들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손자 손녀들도 매일 병문안을 와서 할머니를 웃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재산이나 유언장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할머니의 건강만 걱정했습니다. 할머니는 2주 만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리고 퇴원하는 날 아들들을 다시 모두 불렀습니다. 얘들아, 1년이 다 됐구나. 엄마,
저희가 잘했나요? 너무 잘했어. 정말로 많이 변했더라. 그때 할머니는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니? 유언장인가요? 아니야. 새로운 가족 계약서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자는 약속이지. 그리고 내 재산은 너희들이 다 나눠 가져도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매년 우리 가족 전체가 함께 도우며 살자. 무엇보다 우진이와 수민이처럼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실 1년 동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너희들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날 사랑한다는 걸 느꼈거든. 돈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잊지 마라. 그날부터 정씨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들은 정말로 할머니를 모시며 효를 다했고 며느리들도 친어머니처럼 할머니를 섬겼어요.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매년 가족 여행을 가면서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5년 후 할머니는 정말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아들들은 각자 성공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와 친구처럼 지내며 자신들의 아이들에게도 할머니를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우진이는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할머니와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다 포기하실 뻔했잖아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정순자 할머니는 80억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건 가족들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끔 동네 할머니들에게 자랑해요. 우리 아들들, 며느리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손자, 손녀들도 너무 착하고. 정순자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는 결국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복수였어요. 단순히 아들들을 벌주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 한번 해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가족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통쾌하면서도 마음 따뜻해지는 결말이었죠?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